첫 번째 강의에서는 벡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어떤 필요성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벡터를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물리량에는 크게 스칼라와 벡터가 있어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게 있겠죠? 5도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예를 들면 속도나 힘 같은 게 있겠죠? 속도나 힘은 크기도 필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기만으로는 모든 물리량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서 방향을 표시하고 화살표의 크기로서 크기를 표현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센 힘을 그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길게 그리면은 이만큼의 크기를 가진 물리량, 이 벡터 값이 될 거예요. 그림 말고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시작점을 A라고 하고 끝점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 V1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시작점을 먼저 쓰고 끝점을 뒤에다 쓴 다음에 위에다가 화살표를 해주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A, B는 벡터 BA와 같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벡터 BA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벡터를 말하는 거니까 다르겠죠?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은 벡터는 어떨 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향과 크기가 모두 같아야겠죠? 그럼 이런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처음은 덧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벡터는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편해요. 벡터 V1과 V2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힘을 한번 더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힘으로 갈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 이 중간쯤으로 갈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두 개의 힘을 더했으니까 그 중간쯤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V1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V2만큼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V2만큼 간 다음에 이 점에서 다시 V1만큼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평행사변형이 그려졌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사실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이 V3, 이 값이 결국에는 덧셈의 결과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V1, V2를 더한 거하고 V2에서 V1을 더한 거하고 같을까요? 같겠죠. 왜요? V1에서 V2를 간 거나 V2에서 V1을 간 건 어차피 같으니까.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보는 게 왜 중요한 일이 될까요? 그쵸.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연산을 배울 때 지금은 대상이 벡터죠. 연산 법칙들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일이 과연 좀 경각심을 가지고 무조건 성립한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그런 경고를 준다는 것 이상의 의의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의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수집합에서의 덧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수집합에서의 덧셈이에요. 대상이 여기선 실수죠. 그리고 또 다른 연산은 어떤 새로운 집합 A라고 해볼게요. 이 A가 어떤 집합이냐면은 2의 제곱수들로만 모여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집합에서는 어떤 곱셈에 대해서 연산을 정의 내려본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2의 제곱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컴퓨터적인 그런 것을 할 때 이진수에 대해서 다뤄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집합에서는 곱셈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의 A 더하기 2의 A 곱하기 2의 B는 결국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A 더하기 B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 곱하기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죠. 두 번째, 상등원이 있는가? 상등원이 있고, 세 번째, 뭐 역원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가?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등원이 있는가? 세 번째, 역원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을 때 우연찮게도 이 조건들이 전부 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산이 똑같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사실상 다른 연산이지만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어지죠. 이 둘 연산은 같은 연산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가 이 연산에서 개발해냈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냈던 모든 정리들을 여기다가 손쉽게 그냥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연산 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연구가 다 된 연산 체계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교환법칙, 항등원, 역원, 무슨 연산의 법칙들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과 닮아 있느냐, 얼마나 다르냐, 똑같다면은 얼마나 똑같냐, 이런 것들을 어떤 체크해보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의의가 있죠.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뺄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뺄셈은 어떻게 할까요? V1에서 V2로 빼볼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V1만큼 가서 V2만큼 거꾸로 가면은 이게 V3, V1에서 V2를 뺀 결과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에도 역시 평행사변형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할까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V1에서 V2를 뺀 건 이렇게 가는 건데 V2에서 V1을 뺀 거는 이렇게 가죠? 결국에는 정반대의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괄호 치고 정반대다. 그쵸? 뺄셈은 사실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V1에서 V2를 빼는 거는 사실 V1에서 마이너스 V2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실 곱셈은 조금 어려운 게 덧셈과 뺄셈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두 힘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두 힘을 빼면 여기서 이렇게 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떤 힘을 빼고 더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곱셈은 두 힘을 곱한다? V1과 V2? 곱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힘을 곱한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하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힘을 2배 한다. 그쵸? 힘을 3배 한다. 힘을 2분의 1배 한다. 힘을 마이너스 2분의 1배 한다. 그래서 이 꼴을 잘 보시면은 앞에는 스칼라 값이 곱해졌죠. 그리고 뒤에는 벡터 값이 곱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스칼라가 곱해진다는 의미에서 이 연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배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굳이 이렇게 영어를 쓴 이유는 다음 시간에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것도 번역을 하게 된다면 스칼라 배, 스칼라 곱이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같은 게 아니라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안 배울 거니까 X차 쳐놓을게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벡터를 스칼라 배했다는 게 무슨 뜻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 벡터 V를 2분의 1 배했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딱 반절해서 이만큼이 2분의 1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배는요? 그쵸? 이걸 그대로 2배 늘린 벡터를 2V 이렇게 쓰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V라고 하겠죠? 그럼 스칼라 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n 곱하기 v하고 v 곱하기 n하고 애매하죠? 왜냐면 이 앞에 자리는 스칼라 자리고 뒤에 자리는 벡터 자리인데 애초에 이거는 앞에가 벡터가 와버렸고 뒤에가 스칼라가 왔으니까 애초에 이런 연산은 정의가 안 되죠? 스칼라 배는 앞에가 무조건 스칼라여야 되고 뒤에가 무조건 벡터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v1, v2, 이 v2 이렇게 막 계산을 하다가 깜빡하고 여기 3을 써야 되는데 안 썼네.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3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냥 정식으로 약속하려면은 그쵸.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약속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벡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어떤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림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수학적 도구가 있죠. 그게 뭘까요? 좌표평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각도가 45도이고 길이가 루트 2인 벡터를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해볼까요? 1,1을 찍어볼게요. 점 A라고 할게요. 2,1을 찍어서 점 B라고 할게요. 그리고 V1을 벡터 A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벡터가 결국엔 이 벡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좌표 평면을 통해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살짝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에다가 점 C를 찍고 2,1에다가 점 D를 찍었어. 그렇게 벡터 두 번째를 만들고 V2를 CD라고 하면은 이 CD도 어차피 AB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 두 개가 같은 거 아닌가? 같죠?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좌표 평면 상에서 같은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벡터처럼 마치 다른 위치에 표현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럼 유용할까요? 아니겠죠. 어떤 통일된 벡터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점을 다 원점으로 옮겨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이 AB 벡터랑 같은 벡터가 이 벡터 말고는 또 있을까요? 시작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 중에서요. 없겠죠. 왜요? 끝점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 벡터는 처음에 이 1,1 벡터하고 전혀 다른 벡터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게다가 시작점이 어차피 0,0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끝점만 말해줘도 어떤 벡터를 나타내는 건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점으로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표현하려고 했던 이 벡터는 그냥 1,1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 하나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옆에 그려진 벡터 AB와 같은 위치 벡터는 무엇일까요? 그쵸? 이 A를 일단 원점으로 옮겨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B도 똑같은 만큼, A가 옮겨진 만큼 옮겨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 A도 X축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해서 결국엔 0,0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점 B도 A랑 똑같이 X를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고 Y를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여서 결국엔 6,4를 6에서 2를 빼고 4에서 2를 뺀 뭐가 될까요? 4,2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살짝 공식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겠죠?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된다?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빼면은 위치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위치 벡터로 벡터의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덧셈부터 알아볼까요? 좌표 평면상에 두 벡터를 그려보죠. 그리고 V1, V2라고 하고 이 V1, V2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V1만큼 가고 그 다음 이 점에서 V2만큼 가면 되겠죠? 혹은 V2만큼 먼저 가고 이 점에서 V1만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경우를 볼까요? 이렇게 V1만큼 같다는 것은 이 점이 지금 A, B인데 A, B에서 가로로는 V2의 X좌표인 C만큼 그리고 세로로는 V2의 Y좌표인 D만큼 같다는 소리죠. C와 D.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간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 D를 더한 결국에는 A 더하기 C, B 더하기 D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벡터의 덧셈은 각각의 좌표를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었던 거네요. 두 벡터의 덧셈은 사실은 각각의 좌표의 스칼라 덧셈하고 똑같았으니까요. 스칼라 덧셈은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하니까요. 그럼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뺄셈은 결국에는 V1과 V2를 뺀다는 것은 V1에서 마이너스 V2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V1을 어떤 A1, B1이라고 하고 V2를 A2, B2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V2니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B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A1 마이너스 A2, B1 마이너스 B2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뺄셈도 결국에는 성분끼리 이렇게 빼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칼라 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쉽죠? 3V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NV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V를 A, B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NA, NB가 되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증명 한번 해볼까요? 어떤 벡터 V가 있다고 치죠. A, B. 그럼 이 V를 2배 했다고 해볼까요? 한번? 이 V.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고 세로도 1대2니까 당연히 이 EV는 2A, 2B가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그쵸?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왜 닮음이냐고요? 여기 각도는 공유하고 있고 직각이 두 개 있으니까 AI의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뭐 3배 해도 똑같겠죠? 이렇게 해도 이건 어차피 계속 닮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